설마 지호까지 건드릴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 너처럼 추악하게 애까지 건드리는 짓까지 하진 않을 거야. 지호 건드리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늘은 윤비서가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와 강규철이 강재인에게 남긴 마지막 비자금, 그리고 강재인이 황기찬을 찾아가 시원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건 뭐죠? 수첩에 적혀있는 이게 전부 다 계좌번호예요? 네, 비자금 계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장님의 유언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윤비서님한테 이걸 남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날 회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비서는 강규철 회장의 죽기 전 일들을 회상합니다. 강규철의 말투, 눈빛, 숨소리까지도 잊을 수 없었죠. 윤비서 자네한테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제인이가 이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도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는 자네가 꼭 좀 도와줘. 이 돈을 써서라도. 지금껏 내가 숨겨온 비자금이야. 정당한 돈은 아니지만 내가 제인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니까 꼭 좀 부탁하네. 윤비서님, 지금껏 황기찬 편인 척하며 옆에서 버틴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황기찬의 몰락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계좌들이 바로 우리 아빠가 숨겼던 비자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의 친필각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반격하실 차례예요. 작은 사모님, YL그룹, 그리고 회장님이 작은 사모님을 위해 지은 집, 되찾으셔야죠. 저 비자금 찾으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담담해요. 작은 사모님 복수는 때로 사람을 매정하게 만들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윤비서님이 절 지켜보고 있었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작은 사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날 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올려다보았고 드디어 강재인의 시간이 오고 있었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황기찬이 탐욕에 눈이 멀도록 미끼를 던지는 것, 그리고 스스로 걸려들게 만드는 것. 새로운 투자사에서 제안한 투자 조건은 황기찬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기찬은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으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도요. 이게 그 계약서인가요? 네, 황기찬 사인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집 소유권도 지금부터 작은 사모님에게 있습니다. 하하, 결국 이 집도 저에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이 집은 원래 작은 사모님의 것입니다.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로 온 것뿐입니다. 윤비서님, 솔직히 말해요. 언제부터 제 편이었던 거예요? 그날입니다. 병원에서 작은 사모님이 정신병동에 끌려갔던 날. 그날 저는 결심했죠. 그리고 작은 사모님, 이거 보셨나요? 황기찬이 제 명의로 돌린 회사 주식들. 그게 바로 결정적 한 수가 될 겁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한 법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겠네요.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누구보다 뿌듯해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집부터 되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윤비서님. 그날 밤 황기찬의 집에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그곳엔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여긴 왜 왔어? 네가 여길 다시 올 자격이 있어?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당장 꺼져줄래? 여기 서류 확인해봐. 그 말에 노숙자와 황기찬이 동시에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뭐야? 강재인은 황기찬과 노숙자의 반응에 비웃으며 말했죠. 난 내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젠 괜찮아. 이 집도 YL그룹도 전부 되찾을 거니까. 황기찬은 강재인의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서명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 너가 새로운 투자자였다고?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고 보니 처음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노숙자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구며 외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들이 내 가족을 망가뜨린 날부터 이날만을 기다렸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어. 다시 모든 걸 되찾아오기 위해서야. 그럼 가면남 유튜브 채널, 그것도 강재인 네 짓이야? 아니, 그건 내가 아니라 윤비서님이 했던 일이던데? 그 순간 황기찬과 노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윤비서? 네가? 그렇습니다. 저는 강규철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회장님은 저에게 은인이시고 당신은 제 은인의 딸을 짓밟았습니다. 저에게 충성심을 요구하신다면 먼저 강규철 회장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죠. 강재인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제 자리를 찾을 테니까 당신들도 준비하세요. 내가 다시 찾는 것만큼 당신들도 그만큼 잃게 될 테니까. 황기찬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많은 걸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계단 끝에 멈춰선 강재인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고 강재인의 눈엔 싸늘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강세리의 방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강재인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세리, 있어? 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드디어 너랑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마주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강세리,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남자한테 빌붙어야 살 수 있는 인생. 세리, 너는 용서해줄까? 강세리는 비웃듯 웃었죠. 용서? 누가 누구를? 내가 널.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해줄까라고 말한 건데? 그 말에 강세리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아갔어.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망가뜨렸지.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라는 거야? 아니,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이 집, YL그룹, 그리고 가족.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렇게 지키고 싶었으면 애초에 빼앗기질 말았어야지. 강재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빼앗긴 내가 가장 큰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끝내자. 이 전쟁도 복수도 이 집안의 싸움도. 강세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내가 받은 고통을 강세리 너한테도 되갚아줄 거야. 강세리는 강재인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고 벽에 등을 기대선 채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설마 지호까지 건드릴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 너처럼 추악하게 애까지 건드리는 짓까지 하진 않을 거야. 지호 건드리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은호일은 실수였어. 다 감출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고. 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감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뭐? 이젠 다 끝났단 말이야? 전부 끝났는지는 강셀이 너한테 달렸지. 난 진심이야.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시간이 되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거야? 강세리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눈가에 번지는 눈물 한 방울로 대답했죠. 강재인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위에 조그만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강세리, 너는 나한테 많은 걸 빼앗아갔어.
그런데 그런 너도 나한테 줬던 것들이 있었더라. 그 상자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지호가 그려준 그림, 그리고 하나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이건 너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으니까. 강세리는 상자를 끌어안았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강세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차례였으니까요. 강세리는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은 뒤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은호랑 잘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모든 걸 가진 사람들 틈에서 나도 누군가의 전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강재인은 세리의 앞에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세리, 너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하지만 너도 가해자의 자리에 선 이상 책임은 져야 해. 그럼 이게 끝이야? 이걸로 끝내자는 거야? 강세리, 너도 용서받고 싶다면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지.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호는 나 아니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지호는 너를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강재인의 말에 강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난 지호를 사랑했어. 그 사랑을 왜 이렇게 증명해? 거짓말로, 협박으로, 조작으로. 그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난 항상 혼자였으니까. 세리,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밀쳐낸 거야. 강재인은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과 YL그룹, 그리고 지호도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됐어. 나는 이제 그 상처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싶어. 강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네 몫이지만 생각 잘하길 바래. 마지막 기회야.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문 앞에 멈춰섰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을 남겼습니다. 난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다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과 함께 강재인은 조용히 방을 나섰고 남겨진 건 멈추지 않는 오열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강재인은 복도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고 노숙자와 황기찬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끝낼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강재인의 말에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가뜨려. 우리 집안? 황기찬, 네가 무너뜨린 거야. 나는 내 방식으로 내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네 방식이 뭔데? 거짓과 조작, 그리고 폭력인가? 난 아버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아버지의 뜻? 아빠는 네가 아니라 회장 자리에 나를 선택했었어. 그 진실이 불편해서 이렇게 만든 건 황기찬 너야. 노숙자는 울분을 삼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곧따위로 짓거리는 거야? 전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전 슬픔도 분노도 상처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버텼고 성장했어요. 황기찬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강재인, 네가 이겼다고 말하려는 거야? 이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야. 난 더 이상 서로 복수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다시 세울 수 없어. 이제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지. 그리고 황기찬, 네가 두려워했던 그 진실과도. 강재인은 천천히 손에 쥔 USB를 꺼내 황기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황기찬, 네가 조작한 서류들,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회유한 이사회 인사들 녹취록. 내일 아침이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언론, 검찰, 그리고 YL그룹의 주주들도.
황기찬은 멍하니 USB를 내려다보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부 끝났네. 아니,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 집도 회사도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렇게 강재인은 문을 열고 나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재인은 한참을 걸었고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시원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윤비서가 조용히 쳐다보았고 강재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끝났네요, 작은 사모님.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도 회사도 모두 원래 주인한테 돌아왔잖아요. 드디어 강 회장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복수를 바라셨던 게 아닐 거예요. 상처를 정리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저도 복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YL그룹의 이사회 회의 일정입니다. 작은 사모님이 회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던 강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거예요. 작은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누군가를 지켜야 할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지킬 거예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정비하고 부패 감시 조직 독립시킬 거예요. 그리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전 이제 복수 때문에 잃어버린 저의 삶을 되찾을 거예요. 그 말에 윤비서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이 이걸 들으셨다면 매우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붉은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윤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네요. 강재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진짜 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죠. 여왕이 집을 되찾고 복수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강재인을 응원하며 이만 오늘의 여왕이 집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